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모든 결제는 김건희 했을 것이다 그런 의심을 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이건 너무 큰 뉴스야. 그러니까 여기서 터뜨리잖아요. 위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이 종편에서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이거 너무 큰데? 저는 잠시 못 들은 거예요. 제 안위가 좀 걱정되기 때문에. 아니, 진짜 봉지우. 이건 너무 큰 그러니까 요거는 얘기잖아. 이제 조만간에 뭐 제가 오늘 얘기를 했으니까 네. 조만간에 뭐 뉴스로 뭐 저희든 아니면 타사든 나올 텐데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술이 됐다는 사실. 진술이 됐다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네. 거기에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랑 통화하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고 목격한 사람이 진술을 했고 그러니까 12.3 내란의 주요 당사자 군인들 있잖아요. 이제 제가 누군지는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고 노상원 측 롯데리아 회동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노상원이 비화폰을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 김건희와 통화한 것을 롯데리아 회당 당사자들이 목격을 2차례 이상 했습니다. 우와, 씨. 예. 해서 이 사실을 야, 이거 난리 났네. 이 사실을 검찰에 진술을 했어요. 지금 아직 언론에 안 야, 나왔을 이거 뿐이고. 씨, 난리, 예. 이거 엄청 큰 뉴스 아니야? 우리는 지금 그 김건희가 시켰을 것이다. 윤석열의 그 머리로 이게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모든 결제는 김건희 했을 것이다. 그런 의심을 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예. 야, 씨, 이건 너무 큰 뉴스야. 그러니까 여기서 터뜨리잖아요. 위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이 종편에서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이거 너무 큰데? 저는 잠시 못 들은 거예요. 제 안위가 좀 걱정되기 때문에. 아니, 진짜 봉지우. 이건 너무 큰 그러니까 얘기잖아. 요거는 이제 조만간에 뭐 제가 오늘 얘기를 했으니까 네. 조만간에 뭐 뉴스로 뭐 저희든 아니면 타사든 나올 텐데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술이 됐다는 사실. 진술이 됐다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네. 야, 이거 난리 났다, 이거. 당사자 관련 당사자 오늘 저녁에 또 제가 또 만나거든요. 만나니까 진술 말고 예를 들면 검찰이 그런 진술을 받으면 또 수사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미 비화폰을 서버를 가져갔잖아요. 경찰이 가져서 네. 특검에 넘겼을 거 아닙니까? 네.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노상원의 수첩 정도만 여태까지 나왔는데 앞으로는 노상원 비화폰의 통화 내역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랑 통화하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고 목격한 사람이 진술을 근데 했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상원이 앞에서 과시를 위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오, 네네네. 그럼 과시를 했다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끝나고 나서 옆에 있었으니까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와, 씨. 쉽게 보시면 되죠. 아니, 다른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친해서 전화했다라고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노상원은 내란 빼고는 이게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노상원이가 하필이면 그 무속과 관련된 사람이라 가지고 우리가 김건희를 의심은 했었죠. 맞아요. 그러나 이제 내란 당일에 김건희가 성형외과 가고 그래가지고 네. 쓱 빠져 있었거든. 네.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근데 이제 있는 발언이다. 이 내용이 만약에 이제 좋았다면 이 구독, 진술이 좋아요 나왔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언론에 알려지고 사실로 저에게는 큰 드러나면 힘이 됩니다. 그 김건희가 그 내란 당일에 성형외과 간 거는 알리바이 만들어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은근히 침이. 근데 전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김건희가 계엄을 아나? 우리가 일반인이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김건희가 계엄 발동하고 이런 시스템이나 법적인 걸 아나? 이런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으면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그 조만간에 이게 나오겠다.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휠체어 타고 나오고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너무 일찍 갔잖아요. 지금쯤 갔어야 되는데. 와, 근데 이거 너무 큰 얘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특검이 다 윤석열, 김건희로 수렴한다고 우리가 늘 여기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내란 특검도 김건희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뭐 최혜병 특검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국에는 김건희의 그 관련자들이 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수사의 칼날이 이제 김건희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극심한 우울증이 온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미 충격적이다, 노상원이 무서워. 약간 과시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친분 관계. 그리고 본인이 청와대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뭐든지 역할을 하고. 그래서 네. 그런 과시욕과 더군다나 현직 군인들을 자기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과시할 게 필요한 거죠. 김영현과의도 있지만 야 김영현 아무것도 아니야. 나 직접 부의원이랑 직접 하는 사람이야. 네. 와,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다. 엄청난 일이야. 근데 사실 이거 와. 거의 대충은 다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김건희하고 노상원이 비화폰을 소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민간인인데 맞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둘다 게 갖고 문제고. 있었어, 둘 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화폰 서버 가져갔을 때 이 통화 내역은 싹 다 나왔을 그러니까 것이고.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경호처에서 끝까지 비아폰 서버를 사수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것도 있고 지금 한 가지 더 있잖아요. 검찰. 네. 검찰 두 가지죠. 그렇지. 야, 또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씩 또 다 맞아 떨어져. 이렇게 또 역순으로 해갖고 우리가 보면은 이게 다 맞아 상황이. 맞아. 김성훈이는
김건희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 네. 근데 김성훈이가 그렇게 썩어만큼은 안 된다고 막았어. 근데 검찰이 김성훈이만큼은 구속 못 시키게 막았어. 맞아. 와, 야, 이건 소름이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사실 이게 인사 보면 23년 11월부터 사실 이 비상경과 관련된 조직적인 예. 어떤 협작이 다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왜냐하면 보이죠. 24년 동안 군사령관들이 진급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사실 옷 벗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옷을 안 벗고 진급을 했잖아요. 후배들하고. 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원래 가야 될 군사령관 장성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면서 이게 민주당 쪽으로 이제 왜냐 군대도 그렇지만 직장 생활도 그렇지만 이 인사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냥 3스타 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또 뭐가냐. 승진을 하게 되면 또 외곽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특전사라든지 방첩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네. 군 내부에서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때부터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해가지고 길을 잡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소름 돋는다, 진짜. 야, 이거는 아무튼 좀 매끄러운 모양새로 곧 어디선가 보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내란 관련해서는 크게 보도를 안 한 게 이제 몸은 하나니까. 그렇지, 너무 명태균 바빠. 특검이랄지 뭐랄지 다른 것들 뭐 리박스쿨이랄지 이런 걸 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을 정확하게 종식하는 게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그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시간 문제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뭐 이거대로 하고 오늘 제가 이제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팀이 리박팀이잖아요. 리박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보도한 것 중에 미국에 보니까 리박의 원조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제가 예전에 기억하세요. 여기 와가지고 KC팩이란 거 얘기하고 아, 미국 네, 뭐 트럼프를 그런 얘기. 지지하는 후원 단체가 있고 했었어. 거기와 연결된 KC팩이라는 데가 있고 그 사람들을 후원하는 미국의 부동산 재벌 애니첸이라는 사람이 있다. 말 정도만 하고 취재는 저희 애들이 계속 해왔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제 이분들이 대선 전에 국제선거감시단이랍시고 와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뭐 성범죄 어쩌고 저쩌고 말한 게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거 제가 정리해갖고 요거는 넘겨드리도록 아니 근데 그거는 별로 크질 않아서 아니 짧게만 하면 되니까 어차피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아니 빨리 해야 제가 돼. 큰 거를 좀 딴 거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요거는 오늘 하지 말고. 안 해도 돼. 아, 이거 안 이건 해도 돼?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아 요거 안 해도 돼. 큰 게 또 있어요? 뭐야? 괜찮죠. 아니 근데 뭐 아니 얼마나 아니 아까 큰 거 한 번 했잖아. 아니야. 지금 거의 한 개 더 있는데 예. 하여튼 뭐 우리 최욱 앵커 덕분에 유튜버도 됐고 아직 초보 유튜버라 오디오도 맨날 사고 나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네. 지금 20만 회원이 목전입니다. 아니 근데 왜 보답을 이런 식으로 해?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왜 보답을 이런 식으로 아, 하냐고. 지금 25만 명, 30만 명 가까이 보고 계시니까 네. 네. 뭘요? 한번 한 말 구독 동료. 뭐야? 이거는 뭐하는 이거는 형으로서 이거 이거는 진짜 내가 아주 호랑이 형님으로서 이거는 선 넘은 거지. 자, 이 동네도 치열하네. 그게 아니라 구독 동료한 다음 날에 구독 취소를 독려하더라고. 내가 뭐 안 볼 줄 알았으니까. 세상에 하루 만에 그걸 구독을 취소하라고. 구독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진짜로. 야, 그 다 봤네. 하여튼 다른 말씀 드리면 저는 그 윤석열의 외환 유치죄가 확인되면 저는 사형 선고 될 거라 보거든요. 네. 외환 유치. 네, 외환 유치.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즘 나온 게 무인기 얘기 많이 예, 아까 나오잖아요.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인기 얘기했는데 그 무인기의 정체가 지금 정확하지 않잖아요. 네. 찾았습니다. 정체를. 제조사와 납품 시기와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평양까지 갔는지 루트를 다 찾았어요. 저희가 네. 오늘 아. 이제 다 찾았고 저희 기자들 다 현장에 지금 있는데 아니 근데 그 납품하는 연구소의 연구원을 특검에서 조사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게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네. 발주를 하잖아요. 네. 자, 우리 무인기 100대 살게. 몇 대인지도 지금 자세히 안 났어요. 근데 100대 살게 해서 2023년 3월에 발주를 해요. 23년 3월에. 23년. 근데 국방과학연구소가 그런 무슨 무인기 사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건 다 국방부나 육군이 하는 거예요. 그 의뢰를 국방과학연구소한테 야 좀 해줘라고 하는 건데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했는데 무인기를 100대 이상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국방부가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하잖아요. ADD가 그 업체한테 안 하고 중간에 업자를 하나 껴요. 네. 근데 이 업자가 누구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이라는 곳이잖아요. 아, 카이. 우리 전투기 만드는 헬기랑 뭐 수리온 헬기 만들고 방산 대기업입니다. 여기 주식시장에 지금 네. 카이를 낍니다. 카이를 중간에 야 너 저 업체랑 직접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방산업체가 아니야. 그래서 카이를 중간에 껴놨어요.
그러니까 대리 계약을 시켜요. 대리 계약을 시켰는데 카이는 거부를 못하고 그걸 해줘요. 해주는데 어찌됐든 카이를 통해서 카이가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안 만듭니다. 그 업체가 또 있어요. 민간 업체가. 아, 네. 근데 알고 보면 이 업체가 다 만들어놨어. 아, 미리 만들어놨어요. 그 많은 수량을 한 달 만에 납품을 해요. 오. 한 달 만에 납품을 하고 국방용서가 다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돈 주고 샀으니까. 네. 한 2달 동안 시험 비행을 해요. 시험 비행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거 실전 배치 안 되겠다. 소리가 너무 커. 왜 소리가 크냐면 휘발유 엔진은 그 자동차 엔진이랑 똑같잖아요. 네. 너무 큽니다. 그게 전역에 다 걸려서 원래 군사작전용으로 잘 안 써요. 다 우리 지금 전기차는 소리 없잖아요. 네. 전기 모터로 하는 건데 전기 모터로 되는 거는 구동거리가 짧답니다. 네. 하여튼 거기서 그게 납품이 되는데 이거를 국방과학연구소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갖고 있다가 한 2달 갖고 있다 몇 대 부셔먹고 한 80여 대를 드론 작전 사령부를 공짜로 줘요. 그냥 너 가져 이렇게 하고. 그냥 줘? 네, 너 가져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왜냐면 드론 작전 사령부가 2023년 9월에 만들어져요. 맞아요. 새로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2달 동안 시험 비행하고 8월까지 하고 생기니까 바로 그냥 줘요. 공짜로 줘요. 이거 뭐 이상하다, 네, 다. 공짜로 줬는데 이걸 갖고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시끄럽고 소음과 진동이 심하다 이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이 북한이 우리가 날린 거 알았어? 막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 회사에서 만든 것만큼 시끄러운 게 또 없거든. 그러니까 드론작전사령부가 이거를 갖다가 날린 거죠. 지금 제일 시끄러운 걸로.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정체랑이 지금 뭐 중국산이네. 저도 처음에는 정보사가 백령도에서 날렸네 이랬잖아요. 아닙니다. 국산이고 이 회사는 그래도 이상한 회사는 아니고 정말로 민간 업체 중에 1등 업체예요. 아, 민간 업체. 근데 이 사장님이 지금 엄청 당황하셨어요. 자기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지. 이렇게 건너갈 줄 네. 몰랐어.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완전히 이제 자기네 회사 제품 평행을 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정체들이 있는데 문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그냥 했을까? 생전해보지도 않았던 그 무인기 발주 사업을 그렇지, 그거 이상하잖아. 그 지시를 한 사람이 윤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공부하지 마, 제발. 그래갖고 이제 지금 뭐 이것도 종편에서 얘기해요? 아니 그래갖고 지금 제 장담하는데 하루 이틀 안에 윤이 국방과학연구소 중에 직접 그 업체를 딱 써서 그 민간 업체 있잖아요. 뭐 A사라고 하면 야 A사 거 사. A사 라고 거 사라라고? 네, 회사를 지정해서 지시를 했다는 그 진술이 지금 나온 거예요 특검에서. 그래갖고 곧 그게 보도가 될 겁니다. 그게. 아니, 그 만약에 윤석열이 실제로 그 A사라는 곳을 지정을 해갖고, 야, 이거 거 사. 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 민간업체가 아까 당황했다고 했는데, 그 민간업체도 뭔가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분께서 많은 얘기를 오늘 해주신 거예요 저희한테. 그 업체분이? 네,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글쎄요. 더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린 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 그리고 뭐 정보사로 추정되는 이상한 농원 뭐 이런 데로 무인기 부품이 날아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저희가 제보받은 거 중에 매블쇼 시청자께서 제보해 주신 겁니다. 네. 근데 그 무인기와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12.3 내란 이후에 직후 당일 무인기를 대폭 생산하려고 한 것 같다. 아예 그 전에는 그 시끄러운 거였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조용한 조용한 거, 걸로? 진짜 제대로 된 거를 수백 대를 생산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관련 납품을 했더라고 보니까 진짜로. 제보한 분이 진짜 네, 납품을 그 했어? 관련자예요. 그러니까 납품했는데 이거는 10년 치향을 갑자기 주문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내일 모레 달라고 했다는 거야. 내일 모레 납품을 난리가 났는데 내일 모레가 12월 3일이에요. 그게 한 번 더 했는데 근데 저희의 추정입니다. 이건 추정인데 전에 그 허접한 뭐 약간 뭐랄까 군사작전용으로 쓰지를 못하는 것은 평에 보냈지만 예를 들면 내가 계엄을 일으켰는데 비상계엄을 합법할 수단이 필요한데 선관위 같은 게 부정선거 하나 있을 거고 북한에서 국지전을 일으키면 나머지는 그냥 비상계엄을 합법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전국계엄은. 예, 맞습니다. 아예 그럼 제대로 된 걸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라는 지금 그게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수사가 돼야 되겠다. 저희가 이제 보도는 할 겁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보도는 할 건데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야, 진짜 우리 다 죽을 뻔했어. 진짜. 그러니까 북한한테 좀 고마운 것도 있는 거죠. 참아가지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자기들 차고 우리 날라고. 다 죽을 하니까. 뻔했어. 그러면 12월 3일에 대규모로 무인기 제대로 된 거 그럼 전쟁이지 그냥. 네,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려고 한 거. 그러니까. 그때는. 아유, 끔찍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네. 보도가 있었잖아요. 박수 쳤다. VIP란 장관이 그 북한 발표 보고 박수 치며 좋아했다. 이게 이제
그 녹취록으로 존재한다는 건데. 근데 그때 북한 반응이 뭐냐? 제가 그걸 오늘 자세히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작년 10월 11월에 북한에 떨어진 무인기에 대해서 노동신문 통해 가지고 북한 외무성이 중대 성명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때 핵심 내용 잠깐 읽어봐 주세요. 네, 북한 외무성은 대한민국이 보낸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의 침투에 삐라를 살포했다. 강력하게 대응 보복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러면요. 강력하게 보복할 것이다. 중대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방성과 군대는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 그 조선중앙TV에서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영상 있으면 좀 봅시다. 이번 영공 침범 사건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이며 자위권 행사의 명백한 대상으로 된다. 자,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때?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해서 저자들은. 그러니까 그 다음날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누구다? 김정은의 여동생입니다. 자, 정치 고관여 책임이다 점점. 조선중앙통신 통해서 담화를 발표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후한무치하고 유치한 변명이라며 다시 한번 침범할 때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다. 네, 보복.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다. 전쟁도 불사한다는 거죠. 이 반응을 보고 윤석열을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거예요. 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를 박수치며 좋아했다. 미친 새끼들이지 이게. 자기들이 무인기 보내가지고 떨어져서 북한이 발끈해서 야 보복한다 그랬더니 좋아해. 너무 좋아해서 드론 사령관한테 또 하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밝혀지는 그 전모들이 이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무인기 보낸 날 김용현 전 장관이 드론사에 격려모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잠시 후에 김병주 의원하고 다뤄보기로 하고 또 한겨레 단독에 의하면 무인기가 추락할 정도로 개조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에서는 내란 특검이 우리 군 무인기가 개조됐고 성능이 불안해져 추락을 우려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한겨레에서는 그렇게 내란 특검이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주호수로가 맞으려면. 네. 자, 그리고 JTBC 저녁 뉴스는 더 자세하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드론사가 3D 프린터로 삐라통을 만들어 평양에 날려보냈다 말한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 이게 삐라 살포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데 개조를 하니까 추락 위험이 생긴 거고, 그리고 애초에 이 무인기 모델은 워낙 시끄러워가지고 군사작전에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모델이었어요. 이건 저희가 다룬 적이 있거든요. 이 무인기를 군사작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상공 2km에서 소음도가 너무 강해서요. 시끄러워서. 실질적으로 군사작전에서 사용 없다고 1차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소리도 너무 커서, 그리고 떨어질 위험이 있는 놈을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북한 보안구역을 골라서, 그리고 2km도 아니고 아주 낮게 보냈는데, 이게 일부러 그것만으로도 일부러 들키라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떨어졌어. 그랬더니 좋아해. 전쟁 위험이 커졌는데 박수쳐 보복한다는데 다시 또 보내래. 이게 전쟁을 일으키려 한 게 아니고 뭡니까? 게다가 이거를 국방부 합참 모르게 했다고 했잖아요.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드론 사령관이 투스타예요. 별이 2개짜리거든요. 네. 근데 자기 상관인 합참 국방장관 모르게 만약에 북한에다가 네. 드론을 날렸다. 영창 갑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했잖아요. 보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합참이나 국방장관은 제껴도 되는 곳에서 명령을 받은 거 아닌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군 명령체계에서 국방장관보다 위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침투 의혹은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론 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중대장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방첩사령부는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외국 군수뇌부에 전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안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자신과 가까운 동기를 드론 사령관에 앉혔다는 의혹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대목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는 명백한 외환죄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 중대 범죄입니다. 특검은 단호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드론 사령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드론 아까 이제 저기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는데 드론 사령관이 여인영 방첩사령관 동기예요? 네네, 동기죠. 그래서 사실 드론 사령부가 2003년 9월경에 창설이 됐잖아요. 그리고 초대장 그 드론 사령관이 한 8개월 하고 교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한 4월경에 여인영의 동기생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때부터 드론 사령부를 이상한 데 쓰려고 아마 그랬던 걸로 의심이 된다. 의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초대 드론 사령관이 굳이 8개월 만에 자를 필요가 없거든요.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정상적으로 지금 막 하면- 시작한 사령부인데. 네, 네. 그리고 막 그 시작한 사령부잖아요. 그럼 뭐 할 일이 많고 하는데 그것도 임기제 진급, 정상 진급이 아니라 여인영의 동기생인 김용대 완스타죠. 그래서 임기제 진급을 또 시켜서 지금 보낸- 되돌아보면 네. 이것도 수상한 것이다. 포인트가. 아마 그때부터 드론 사령부를 전쟁 유발하는데 이렇게 활용하려고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단신으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그 당일날 국방장관이 군사 대비태세 유공이라면서 사령관한테 경력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 경력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군에서는? 경력금은 간혹 줍니다. 예. 훈련이나 중요 훈련을 앞두고 훈련 보고를 받을 때나 또는 이제 훈련장에 장관이 갔을 때 경력금을 이제 복지금을 가지고 뭐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규모 정도 이렇게 장관이면 잘했다 하고 칭찬하는 네, 건데. 그리고 장병들 한번 회식해라. 회식해라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10월 8일 날 드론 사령부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날 아마 10월 8일이 어떤 날인가 10월 8일 날 저녁에 무인기가 평양으로 날아가서 자정경에 평양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드론을 무인기가. 띄우는 날인데 아직 띄우기 직전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오늘 몇 띄웁니다. 시에 띄우고 어떤 경로로 하고 뭐 전단지는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아하. 아마 비아폰이든 뭐 하상이든 통화를 했을 거고 어허. 그래 알았다 그 잘 하고 그래 수고했어. 수고했으니까 내가 경력금 조금 보낼게 이렇게 통상하거든요. 그 장병들 격려해줘라 뭐 고생하는데 이렇게 통상해요. 군에서 네네. 어떤 보고를 하면 그래 수고했네 잘했네 알았어 네. 그럼 회식해 네. 하고 탁 던지는 그런 성격이다. 네네. 그런 그 중요 작전이니까요. 중요 작전이니까. 근데 제가 또 추적을 해봤어요. 네. 그날 어느 드론 사령부만 경력금을 줬느냐, 딴 어느 데는 데 줬느냐 했더니까 그 무인기가 평양에 날아갈 때 알만한 지휘관 5명에게 줬더라고요. 그 이제 퍼즐이 맞춰져요. 연합사하고 부사령관 그쪽이겠죠. 그 다음에 공작사, 공군작전사령부는 무인기가 가면 레이더에다 무조건 하고 아니까. 알죠. 지상작전사령부는 압니다. 각 분단이 전방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합참본부, 작전본부가 상을 전체 통제하거든요. 그리고 드론 사령부에게 그날 경력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군을 잘 아시는 입장에서 네. 딱 봤더니 이날 작전보고 이 사람들은 알았구나 네. 하는 곳에다가 수고했다고 탁탁탁탁 그래서 그날 이렇게 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날 5개 사령부 지휘관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모르면 오인 사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무인기 갈 때도 네. 북한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격해버려요. MDL 넘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보고할 거 아닙니까? 네. 잡혔습니다. 네. 그럼 사령관 알아야지 냅둬라. 그렇죠. 그거는 오늘 비밀 작전이 있으니까 놔둬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모르면은
사격해 북한으로 가는 경우도 MDL 넘어간 적당한 지점에서 그 대응 없이 날아가면은 쏴버리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전격을 유발할 수 사람도 있으니까. 월북자가 생기면은 경고하고 말 안 들으면 사격하고 예. 우리 전투기도 MDL을 넘어가기 전에 경고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월북이니까 격추시켜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중요 지휘관이 모르면은 오인 사격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작전이 실패되는 거거든. 북한으로 가기 전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중요 지휘관들에게는 그날 전화로 했든 아니면 5명을 하상으로 했든 하고 오늘 그날이 무인기 10월 띄우는 8일 날이고 날이죠. 띄우기 네. 직전이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오늘 비밀 작전 하니까 알고 있고 너만 알고 있어라. 밑에 알려지 마라. 알리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을 확률이 많아요. 아하. 네, 그래서 통상 보면은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작전사령관 회의를 해요, 전체. 네. 작전사 중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뭐 미사일 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인 이 사람들이 싹 빠졌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인기 가는 거 몰라도 되는 몰랐다는 거거든. 거네. 몰라도 되는 사령부예요. 아하. 특전사령부, 수방사령부. 그 사람들한테 돈 안 줬어. 그 사람들은 회의를 했다 하더라도 뺀 거죠. 야. 전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무인기가 북한에 갔다 오는데 꼭 알아야 되는 알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사령관에게만 경력금을 줬다. 그러면 그때 너는 이너서클이야 조용히 해 이런 말이네요. 그럴 확률이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5개 사령부 경력금 지급에 관계된 걸 조사하고 그날 작전 회의를 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비아폰으로 개별 통화를 했는 것인지 그런 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은 뭐든 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준 것이다. 네네. 그 이해했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드론 사령관만 알고 드론 사령관한테 지금 이제 녹취록에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와 합참도 몰라야 된다. 네.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지금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네네. 부위의 지시다. 국방부 합참도 모르게 해야 된다.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아니 군 통수권자가 왜 자기 군을 속이는 거야? 국방부 합참을 모르게 한다는 건 저게 사실이면 대통령이 국방부하고 합참도 모르게 작전을 펼쳤다. 자기 군인데 자기가 통수권자인데 군을 속일 필요가 뭐 있지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먼저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북한이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다음에 뭔가 군사작전을 하려고 하면 군 내부에서 반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북한이 도발했다고 하려고 하면 그래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비밀로 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그 들었는데. 의미는 이제 좀 제가 퍼즐이 맞춰져요. 또 퍼즐이 맞춰졌어요? 합참과 국방부가 모르게 작전할 수가 없어요. 그 보고 계통은 3개 보고 라인이 있습니다. 지휘관 라인, 참모들끼리 이렇게 하는 라인, 상황실에서 상황실을 올라가는 밑에서부터 라인. 올라가는 거. 네, 예. 그리고 참모들 또 밑에서 올라가는 라인 있고 항상 3개 라인이 동시에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뭐 레이더를 보고 확인한다든가 땅 쪽으로 올라가고 참모들이 작전 참모가 상급 부대 작전 참모한테 또 계선별로 보고하고 그리고 지휘관들이 사단장이 군단장이 하는 보고 라인이 있는데 이것은 비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 지휘관들 공작사령관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람만 알고 참모와 상실은 비밀로 해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참모와 상실이 알게 되면은 전군이 다 알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들 이것은 그 핵심고 5명만 아마 개별적으로 알려줬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참모든 상실은 일체 모르게 해라. 모르게 하면은 비밀이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것도 국방부 합참 모르게 그러니까 해라. 전반적으로 모르게 해라. 그리고 주요 지휘관들도 구체적인 건 몰랐을 거예요. 무인기가 꼬물풍선 오니까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간담을 선언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다. 전단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건 몰랐을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네, 그럼 반대할 거 아니에요. 무인기 작전이 있다 정도만. 네네네. 북한 종신 깊게 갔다가 온다. 그러니까 너들 그러면은 북한에서 또 대응을 할 것이다. 그러면 강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렇게 했겠죠. 그 극소수에게만. 네네. 극소수에게만.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은 전부가 아니라 핵심 지휘관은 알되 나머지는 모르게 해라. 근데 저는 이것은 군에게 예를 들어서 북한 공격 지시를 내릴 때
우리가 먼저 도발했다는 걸 숨기려고 한 게 아닐까 싶었냐면 실제 그 원점 타격하라고 했을 때 군 내에서 반대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오물풍선 날린 곳에다가 우리 화력을 때려 부어. 네. 풍선 날아오는데 미사일 날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말도 안 되니까 군 내에서도 이렇게 하면 전쟁 납니다 하고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은 북한이 먼저 뭔가 군사적으로 도발을 먼저 했어.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네. 그런 명분을 만들려고 대부분의 군은 모르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네,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저거를 보냈을 때, 그 당시 오물풍선이 많이 날아오니까 대응 차원에서 이걸 의지를 꺾어야 된다. 그래서 종신 깊게 우리도 무인기 보내니까 그 정도만 얘기했을 확률이 있고, 거기 뭐 전단지를 해서 평양에 어떻게 뿌리고 이렇게 했으면 군에서 반대했을 확률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무인기가 지금- 날아간 곳들이 굉장히 위험한 곳들이었다면서 북한이 그 보안구역으로 생각하는. 네, 그렇죠. 평양 자체에 무인기가 들어가는 건 대단히 그 북한 입장에서는 완전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전단지가 뿌려진 데가 그 국방성에 뿌려졌다고 북한에서 발표했잖아요. 국방성에. 네.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그리고 그것도 북한이 얘기한 최고 존엄 김정은을 욕하는 전단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게 되면은 보통 때 같으면 북한 군부는 바로 뭘 쐈어요. 보복 대응 그러니까요. 연평도 포라도 쐈어요. 그죠? 네네. 안 그러면 숙청당하죠. 아마 본인들은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 야 지금은 러시아에 우리 파병해야 되니까 좀 가만히 있어 했을 확률이 있는 거죠. 미국이 말렸을까요? 어쨌든 이 처음에 그 일을 북한이 겪었을 때는 야 이거 뭐야 무인기를 평양 한가운데 그것도 지금 우리로 치면 국방부 건물에다가 와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참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연평도에 포라도 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결국은. 수사적으로 막 말만 하고. 말로 예. 그 말하는 걸 듣고 윤석열이 박수 치며 기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미친 그렇죠. 거지. 북한이 이제 알았구나 대응하겠구나.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겠네. 도발하겠구나. 이거 최소한 국지전을 일으키겠구나. 우리가 와. 강하게 대응하면은 비상계엄의 대의명분이 축적되겠다. 그럼 장기 집권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박수치고 했다는 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끔찍하죠. 사실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거리인지. 참. 이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좋아했대잖아요. 박수치고. 이게 미친 자자들이지 진짜. 네. 저는 이거는 사형에 쳐야 된다고 봐요. 진짜. 내가 흥분해가지고 그럼요. 이거는 다른 거와 다르게 진짜 중범죄 중에 중범죄죠. 예. 자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전방 지역에 있는 당장 우리 국민들이 죽었죠. 예, 죽거나 뭐 엄청 피해를 입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남북한이 만약에 군사적으로 실제로 전면적으로 부딪히면은 네. 그 미국의 시뮬레이션도 있지 않습니까? 며칠 이내에 몇십만이 죽는다 뭐. 그런 상황에서 국지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걸면은 군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따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비상계엄이 성공하는 거고. 그렇게 전쟁 상황이면은 국회도 해제 못하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아마 공장장과 저는 서해 죽었죠. 장대 당일날 죽었어요. 당일날. 네, 사살되든가. 노상원이 지금 저 위에 올라가 있겠죠. 끔찍하죠. 네. 생활- 그래서 사실 요새 너무 편안합니다. 이제 저도 저 혼자 자주 다닙니다. 밤거리도 그러세요? 산책도 하고. 저 북한이 지금 당장 보복하겠다는데 어떻게 또 도르를 날리라고 합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 북한이 미사일이든 뭐든 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반격을 하고 그럼 전쟁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 뭐 사실 저는 야. 평양 무인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했을 때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2년 12월 26일 날 평양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해집고 갔잖아요. 그랬던 적이 그리고 한번 그때 있죠. 대통령실 또 뚫혔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제가 뚫혔다고 비난하고 했을 때 엄청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응 차원에서 그때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었어요. 네. 그건 비밀리에 이루어졌지만은 그리고 나중에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던 걸로 아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이제 드론으로 북한 평양에 보내서 전단지를 하면은
북한은 완전 아킬레스건이고 심장에 칼을 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고 그럼 우리가 맞대응 차원에서 하면은 국지전이 일어나고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국지전으로 끝났겠습니까 이게? 그럼요. 네. 아니 그 평소에 군인이셨던 분으로 이런 여러 작게도 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쟁이 나면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이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평양 폭격하고 뭐 이런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그 전쟁 개시 며칠 이내에 몇십만이 죽고 몇백만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시뮬레이션이 있어서 도저히 너무 피해가 커서 미국이 못했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전 전선에 북한 다른 나라와 이란이나 뭐 이스라엘 이런 건 비교가 안 되고요. 그렇죠. 전방 철책 가까이에 그 엄청난 하포들이 일단 있잖아요. 당사포들 서로- 당사포들, 하포들 배치돼 있어서 그걸 일일이 다 제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우리가 엄청 피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전쟁이란 거는. 몇십만이 죽는 거 아니에요? 몇십만이 아니라 몇백만이 될 수도 있죠. 네,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자기들은 지하 벙커에서 안 죽으니까. 네. 그리고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뭐 접촉 지역만 그렇습니까? 부산이든 뭐 제주도든 그러니까요. 미사일은 다 사거리에 닿는. 대도시는 다 미사일 날라갔겠죠. 네, 예. 우리도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우리도 네. 다 날렸겠죠. 당연하죠. 네. 아유 진짜 저는 이거는 진짜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사형에 쳐야 된다고 이거 밝혀지면. 그래서 외환죄를 특검에서는 지금 이런 특히 드론은 밝히기가 쉽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드론을 모형을 변경시켰잖아요. 거기에다 전단통을 부착하려면 누구 지시로 변형을 했는지 또 이런 작전회의 경력원까지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무인기가 가는 경로상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물증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또 화재를 가나서 증거인멸했다는 그러나. 제가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까지 다 지금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빨리 이 외환죄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때 뿌렸던 비라의 김정은 위원장 부인 리설주 얼굴을 뭐 포르노 배우 합성해서 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긴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참을 수 없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럼요. 네. 아. 그래서 전단을 누구 지시로 언제 어디서 만들었느냐 이것도 수사를 하면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럼 무인기에 의해서 전쟁을 유발한 것이 어느 시점부터 시작이 됐고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윤석열과 김용현이 뭘 했는지 그런 게 밝혀지고 사실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내서 저 정도 하려면은 대통령 지시가 없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드론사 사령관 자기가 뭐라고 별 2개짜리가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뭐 합참 모르게 네. 북한에다 드론을 날려보냅니까? 그러면 영창 가죠 영창. 요새 영창이 없고 바로 구속되죠. 아, 그렇습니까? 중간 영창이 없어요 이제. 이제 없어졌어요. 영창은. 영창이 아니구나. 이제. 감옥에 가는 거죠. 바로 교도소로 가는 네, 거구나. 교도소로 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부승찬 의원이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장 그때 용산 에서 고소고발 한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네. 이 지시를 대통령실이 했다. 네. 안보실을 통해 네, 예.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안보실에서 지시했다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해서 네. 그 당시 신원식 안보실장하고 안보실에서 고발을 그렇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좀 수사를 해봐야 하는데 아마 대통령과 김용현과 직접 했을 확률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때 이제 그래서 네, 네. 김태효 차장이 지금 연루된 것인가 이런 네. 유의 의혹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신원식은 아닐 확률도 있을 수 있고 신원식 실장이 네. 약간 바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비상계엄도 사실 신원식은 제가 장관할 때 절대 안 할 것이다라고 네, 저는 확신이 패싱당한 것 있었고 같은데. 그리고 나서 신원식도 일찍 잘리고 안보실장으로 가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잖아요. 그래서 안보실은 약간 패싱됐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고발을 했을 확률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대통령 윤석열이가 지시나 결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없으니까.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